손흥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말 그대로 득점왕, EPL 왕의 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 손흥민은 앞으로 토트넘 투어와 A매치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손흥민 덕분인지 한국인이 영국 토트넘에 방문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농담도 나옵니다. 이는 손흥민 효과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간 한국인들은 현지 토트넘 팬들이 커피를 사주고 심지어 목마를 태워주는 등의 그야말로 손흥민 득점왕 이후 신기한 장면도 목격된다는데요. 각종 영국 펍 등에서는 한국인 손흥민이 아시안 최초로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열광의 도가니가 된 것입니다. Ronaldo, Son Perrion, Son Young Messi, come over, Salange, I'm coming Korea, baby. Let's go! 일각에서는 케인이 영국인이다 보니 그가 작년 시즌 득점왕 한 것을 토트넘 팬이 더 좋아하지 않겠냐 했지만 케인은 시즌 초반 맨시티 이적 문제로 팀을 떠나려 했고 반면 손흥민은 팀과 재계약을 마친 상황이었으며 그는 항상 겸손했고 토트넘에서 행복해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모든 것을 손흥민에 맞추었는데 토트넘은 홈페이지에서 그를 미스터 토트넘이라 부르며 토트넘의 최고 선수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올해만큼은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챔스 진출과 함께 골든 부츠까지 받아낸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쏟아진 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 손흥민에 대해서 맨유 출신인 하그리부스를 비롯해 골든 부츠를 받은 전설들이 등장해서 이제 손흥민이 득점왕 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매우 놀라운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 무조건 득점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의 근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 패널들은 이전에 손흥민은 자신을 위해 PK건 뭐건 가리지 말고 차서 득점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백날 PK 없는 최고 성적이라고 치켜 세워주는 것과 PK라도 차서 득점왕으로 남는 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손흥민이 PK 없이 살라와 득점왕 경쟁을 벌인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평소에 여유 있는 점수차일 때 손흥민이 PK를 차게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론적으로 드라마같이 어려운 골을 성공시켜 득점왕 된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EPL에서 현재 단 한 번만 선정한 적이 있는 명예의 전당의 경우 여러가지 충족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손흥민의 경우에는 200번 출전과 100골 이상은 기록이 충분히 현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골든부츠를 받은 적이 있냐 하는 점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리그 우승 경험 역시 명예의 전당 조건인데 리버풀 전설 제라드는 우승 경험이 없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골든부츠와 같은 타이틀은 무조건 따내고 봐야 한다는 게 선수 출신 패널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골든부츠 이후 손흥민은 시즌 파워랭킹 1위로 총 81,031점을 획득해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으며 스카이스포츠가 선정한 프리미어 리그의 베스트 멤버 11에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BBC 스포츠가 선정한 베스트 멤버에도 당연히 포함되면서 그 진가를 알렸습니다. BBC는 공격수에서 케인 대신에 마네를 포함시키는 등 차이를 보였는데 손흥민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BBC는 이에 대해서 케인이 맨시티권으로 빠져 있었을 때 토트넘을 지탱한 것은 바로 손이었다고 하면서 그런 와중에 손흥민의 환상적인 골 결정력과 헌신이 챔스까지 하드캐리한 주요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기록과 타이틀은 선수의 커리어는 물론 몸값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실제 손흥민이 이번 득점왕 이후에 그로 인한 경제효과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광고 시장을 비롯해 각종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현재 글로벌 스타 BTS보다 높은 2조 원 가량으로 손흥민이 등장하는 모든 곳에는 각종 기업들의 스폰서와 광고 등 천문학적 돈이 따라 붙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원래 가치가 있는 선수였지만 득점왕을 극적으로 해냈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영국 언론과 맨유의 하그리브스 등 다양한 전문가들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지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손흥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이 등장한 것입니다. 영국 현지 매체 데일리 메일은 대뜸 손흥민이 겸손해서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다른 탑 클래스 선수와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면 벌써 토트넘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실제 토트넘에 2017년과 18년 경에 맨시티의 펩 감독이 손흥민 영입 의사를 보였다고 전합니다. 펩 감독은 불과 지난달에도 손흥민의 대활약에 맨시티가 패배하며 불안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맨시티가 마지막에 겨우 우승한 만큼 바쁜 상황에 항상 손흥민에게 발목을 잡히고 고생했었는데 예전부터 그는 손흥민을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영입을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레비 구단주가 절대 손흥민만큼은 팔 수 없다고 나선 이유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데일리 메일은 더 놀랍게도 그것은 맨시티뿐이 아니라 다른 많은 팀도 레비에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리버풀이나 레알 마드리드 등과 손흥민은 끊임없는 이적설이 제기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레알은 아자르에게 1억 유로 이상을 퍼부었지만
그는 주전급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스페인 복수의 매체는 당장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1, 2년 전인데 지금 손흥민은 득점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또 이는 레비 회장뿐만이 아니라 손흥민이 말 그대로 겸손하기 때문인 이유도 크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구단주와 감독이 막는다고 한들 선수 본인이 팀을 떠나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케인 경우나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더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이적은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PSG의 음바페는 15억 주급 인상이라는 돈뿐만 아니라 선수 임명권 등 권력까지 쥐었습니다. 하지만 늘 겸손하며 만족하고 있는 손흥민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득점왕이 된 만큼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영국 매체는 이제는 손흥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기적이 되어도 괜찮다면서 비록 손흥민이 4년 계약을 했지만 케인도 당시에 3년이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스날 출신 이안 라이트는 골든부츠를 받은 손흥민에게 다양한 오퍼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며 그는 EPL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득점왕을 결정지은 두 골을 보면서 엄청난 궤적이며 마무리 능력이라고 하며 팀원에게도 매우 사랑받고 있고 시즌 내내 기복 없이 일관된 경기력을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98-99 시즌에 오웬을 비롯한 3명이 겨우 단 18골로 득점왕을 3명이나 공동 수상했다면서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수준 자체가 월등해졌고 PK 없이 23골은 쉬운 골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안 라이트는 이제 무언가 증명되어야 한다며 손흥민이 더 많은 클럽과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빅클럽을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은 이어지고 있는데 토트넘 선수 출신이자 감독도 역임했던 팀 셔우드는 이번 시즌까지 봤으면 이제 손흥민이 다른 팀과 이적설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그는 레비가 손흥민을 계약기간으로 묶어놨지만 이것은 해리 케인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손흥민은 그가 속한 곳에서 행복해하며 불평하지 않고 다른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발언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부터 쏟아지는 것은 오히려 손흥민 상황이 일반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맨유 출신 하그리부스는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왜 안 뛰냐고 의문을 던집니다. 잉글랜드 국대 출신이자 맨유 출신 전문가 패널 하그리부스는 매치데이에 출연해 의견을 밝혔는데 그는 손흥민을 보면 황당한 점이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안 뛴다는 것이라며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기계처럼 득점하는 능력이 있고 공을 다루고 스피드에서 가장 앞선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의 스카우트 리포트에서 손흥민은 공을 잡았을 때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기현상이 있다고 했고 하그리부스는 이러한 점에서 마치 기계와 같고 피니시 기술은 최고에 이르고 있다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토트넘 팀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 손흥민은 왜 아직도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재차 맨유,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뛰는 것이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인터뷰 내내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는 챔스에도 들지 못하고 감독 교체 등으로 굴욕을 겪고 있습니다만 맨유 출신 하그리부스는 어찌 되었든 손흥민이 좀 더 빅클럽이 더 어울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영국 EPL 최다 득점자 전설인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의 3명의 공격수가 올해 환상적이었는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손흥민이라고 언급하면서 케인을 뛰어넘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안 라이트와 시어러 모두 골든부츠 수상자라 더욱 손흥민을 아끼는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실제 많은 팬들도 호날두가 주급 7억이며 살라는 재계약 주급을 8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최근 리그왕 득점왕에 힘입어 주급을 15억에 사인했는데 손흥민은 여전히 3억가량이라며 손흥민이 최소한 40만 파운드 약 6억 5천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커리어 정점이 약 3년 내로 다가올 것을 본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정당하지 않냐는 것이죠. 손흥민을 올해의 선수로 선정한 게리 네빌은 그가 결국에는 골든부츠를 따냈다고 말하면서 브라이너와 살라도 자격이 있지만 토트넘에서 이룬 업적으로 보면 손흥민이 압도적이고 누구나 존경하는 선수가 되었고 결국에는 전세계 어떤 탑클럽이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빌은 그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팀에서도 캐리 케인이 더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 패널들은 손흥민의 재계약이 걸려있지만 빅클럽은 충분히 감수할 정도라면서 만약 어떤 팀이 재계약 조건을 깨고 금액을 제시해도 이상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든부츠 수상 이후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위상이 더욱 올라갔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